12월 22일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지금은 토요일인데요. 다들 주말 잘들 쉬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금요일날 매매는 무방 매매라 구독자 여러분과 그리고 소대 라이브팀, 사무팀 세 팀이 같이 뭉쳐서 같이 매매를 진행을 했는데요. 지수는 상당히 안 좋게 끝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마이너스 2.3%대, 코스피 같은 것도 마이너스 1.3%대. 하루 종일 반등다운 반등을 제대로 주지도 못한 채 이렇게 끝난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도 하락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우리들은 나름대로 잘 선방을 했지 싶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수 흐름은 급등주 트레이딩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항시 기본 베이스를 잘 깔아놓고 항시 감시하고 추적하면서 다른 종목들을 봐야 된다는 거, 그런 거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금요일날 진행했던 종목들 한번 뒤돌아보면서 각자가 수정 보완할 점도 찾아보고요. 그리고 매매 전략 같은 것도 수정 보완하는 그런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진행했던 종목부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징주부터 한번 볼게요. 특징주는 금요일에 신규 상장주가 스펙주 하나, 그리고 두캠바이오가 하나 있었죠. 근데 두캠은 신규 상장주가 아니고 이전 상장주라 큰 기대감이 사실 없었던 종목이었는데 실제로는 그래도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이 51% 정도 붙어가지고 상승을 조금 해줬죠. 한 10몇 프로 정도. 그리고 뒤에 다시 또 시가에서 조금 반등을 주었지만 그렇게 유의미한 흐름을 내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전 상장주와 신규 상장주는 약간 다들 결이 틀리다, 그런 것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두캠 당일날 오전에 시주가에 공략한 팀들은 10% 이상의 기본적인 수익은 밥값은 챙기고 마무리 지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흐름을 봐서 또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스펙주도 하나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스펙주는 프리미엄 스펙주도 56% 더 많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땡 하자마자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꺼져 내려왔죠. 저희들은 여러분도 아시겠죠. 우리가 2,000원과 2,100원에서 한번 대응을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만 많이 기다렸죠. 하지만 역시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결과는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내려오는 동안에 거래를 하시는 사람들은 참 많은 손실을 보지 않았겠나. 우리는 기다려서 여기서 간단하게 한두 번만 대응을 해보았지만 하루 종일 거래하신 분들은 상당히 큰 손실이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신규주는 항시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되고 아니다 싶을 때는 얼른 손을 떼야 된다는 거, 그런 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금요일날 승부주로 가장 먼저 진행했던 종목들은 한국 첨단 소재였죠. 보기보다 이틀 동안에 상당히 모습이 참 좋았지 않습니까? 한국 첨단 소재가 나름대로 양자라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당일에는 시가가 5%대로 출발이 되면서 금요일이니까 아무래도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가 유동매매로 아침에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자, 시가 유동매매는 시가를 돌파를 못하면 큰 의미는 없거든요. 아침에 시가 근처에서 조금 반등을 살짝 주다가 그대로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다가 다시 시가를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가를 공략할 거라고 노려보고 있었던 음봉으로 빠질 때는 손을 떼고 가만히 봤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시 시가 유동매매는 시가를 돌파할 때만 보면 되기 때문에 아침에 시가부터 그냥 치고 들어가는 그런 매매는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특별한 종목 안 이기면 대부분 다 7대3 정도의 비율로 항시 꼬리를 달아주고 꼬리가 짧느냐 기느냐 차이지, 꼬리를 살짝 달아주고 가는 종목이 있고 꼬리를 좀 많이 달아주고 가는 종목이 있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못 가는 종목들도 있겠지만은
하지만은 우리가 아침에 타겟으로는 딱 1차로 이 종목을 보았기 때문에 집중력만 잘 유지하신 분들은 아침에 음봉이 떨어졌다가 시가를 회복한 시점에는 대부분 다 진입이 다 가능했죠. 그래서 첫 번째 타점으로 진행이 된 종목이 수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한국첨단소재는 거의 20% 가까이 수익이 나왔는데 우리가 또 두 번째도 다시 공략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3,000원과 3,100원을 타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3,100원 정도면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2차 타점이 나와서 또 수익이 나오고, 그래서 오늘은 이 한 종목으로도 그래도 한 30% 정도 수익은 나온 것 같아요. 요 뒤에 하신 분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매매는 이 두 가지 타점으로 그 정도 수익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첨단소재에서 배울 점은 아침에 시가 유동 매매를 할 때는 항시 시가를 깨고 내려올 때는 일단 알아봐야 된다. 만일에 시가에 진입을 했다면 얼른 잘라줘야 되겠죠. 잘라주고 나와서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꼬리를 굳이 노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계속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설령에서 도망을 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시가 회복할 때는 또 들어가면 되죠. 크게 다칠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첨단소재는 금요일날 나름대로 20% 정도 그리고 10% 정도 한 30% 정도 수익을 챙긴 괜찮은 종목이었다고 봐요. 두 번째 종목은 카이노스메드였습니다. 카이노스메드는 타점을 두 가지 타점을 잡았는데 3,000원 타점과 3,100원 타점을 노렸는데 3,000원 타점을 잠깐 놓쳐버렸죠. 단가까지는 주었습니다. 단가까지 주었는데 그래서 3,000원에서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약간 상승하는 시점, 여기 3,100원 시점에서 우리가 공략이 되었죠. 3,100원 시점이면 지금 보시면 5%대입니다. 5%대, 마이너스 5%대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상승폭을 키워줘가지고 상승을 하는데 고점이 보면 플러스 9.0%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15% 정도 수익은 나오는 요 밑에서 좀 잡았으면 조금은 더 먹을 수 있었겠지만은 뭐 큰 차이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이노스메드는 아침에 좀 많이 기다렸죠. 우리가 한 30분 가까이를 기다렸다가 보고 들어간 종목이라 편하게 좀 수익을 올린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밑에 꼬리는 공략을 놓쳤지만은 조금 더 주고 들어갔지만은 그래도 빠른 선택이었다고 봐요. 카이노스메드도 오늘 깔끔하게 15% 수익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가장 금요일 매매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흐름을 보여준 종목은 온코닉 테라퓨틱스였습니다. 아침에 다른 종목보다는 온코닉 쪽을 제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우리가 타점은 두 가지 타점, 17,000원과 18,000원 두 가지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상승을 했다가 내려오는 지역에는 손을 대지는 않았죠. 여기 상승하는 구역에는. 사실은 여기서도 몇 프로 정도 수익은 먹었습니다. 몇 프로 정도 수익은 먹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큰 수익은 여기서부터 나왔죠. 여기서부터 한 25, 한 5%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오늘 고점이 보면 여기가 27%대, 여기가 한 25%대 되거든요. 17,000원이면 마이너스 대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음봉을 오늘 노린 케이스였는데 아주 잘 맞아 떨어진 그런 케이스였죠. 17,000원이면 마이너스 1%대거든요. 실제로는 우리가 여기서 공략을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진행이 돼가지고 17,000원에서 이렇게 진행해서 수익이 한 3% 정도밖에 나오지를 못했어요. 여기서는 18,000원대 진행이 되었죠. 18,000원대 진행이 돼서 한 3%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깨고 내려오니까 그때 제가 우리 트랙을 두 개로 잡자. 17,000원과 18,000원. 18,000원 깨고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17,000원에서 우리가 기다렸겠죠. 그래서 17,000원도 살짝 깼습니다. 살짝 깨고 상승을 할 때 진입이 됐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무한 급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파동에서는 25% 나왔죠. 두 번째 파동에서도 또 수익이 또 주죠. 왜? 우리는 그 정도 상승을 했다 다시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고 역시 우리가 잡아놓았던 기준가 18,000원 기준가에서는 다시
체킹이 되죠. 여기서부터 또 다시 상승을 합니다. 이때는 27%까지 올라가죠. 여기는 뭐 5%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MM에서 벌써 50% 정도 수익이 나왔으니까 여기 앞에 3%는 뭐 수익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래서 오늘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아마 한 종목에 50% 정도 수익을 난 종목은 거의 오늘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온코닉은 금요일날 매매 중에 가장 드라마틱했고 가장 타점이 잘 잡고 들어간 종목이었고, 아침에 튕겨주고 물러나서 다시 타점을 하단 트랙 타점을 잘 잡고 다시 진행이 되고, 상승했다 내려온 종목을 다시 상단 트랙에서 체킹이 돼서 다시 챙겨 먹고, 아주 좋은 트레이딩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온코닉은 금요일날에 가장 드라마틱했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온코닉과 같이 한 종목이 이제 온코크로스 있지 않습니까? 온코크로스는 어디까지나 추종 매매를 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큰 기대감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래도 보너스 수익으로 한 7% 정도 수익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온코닉과 온코크로스는 금요일날에 아주 따뜻한 수익으로 마감을 해준 좋은 친구였다고 봐요. 자, 그리고 금요일날 좀 드라마틱했던 종목은 디젠스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정치 테마주 쪽에서는 오리엔트 전공을 처음에 진행을 했지만 모습이 좀 약했죠. 그래서 일단 디젠스로 우리가 얼른 갈아탔습니다. 물론 오리엔트 전공은 계속 관심가에 두고 우리가 지켜보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아침에 조금 반등을 주고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지켜는 좀 보았죠. 보고 있다. 우리는 타점은 1300 기점, 이 기점으로 우리가 진행이 됐죠. 그때부터 슬금슬금 올라가더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래도 15% 정도 수익은 나왔습니다. 디젠스가. 그래서 이 정도 수익은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보통 승부주나 기세주는 약간 결이 틀린 게, 기세주 같은 걸 진행을 할 때는 보통 경력자들은 절반 정도는 항시 끌고 가라고 제가 하거든요.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결국은 상가까지 18% 정도 수익이 나오더군요. 이 정도까지 수익을 먹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뭐 챙기고 나왔겠죠, 금요일은. 그래서 아마 상가까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상당히 금요일날이 참 어려운 시장이었거든 사실은요.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이재명 관료주 같은 경우는 너무나 종목이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종목 중에서 선택을 하기는 참 쉽지는 않았죠. 물론 자리는 오리엔트 바이오가 먼저 차지를 해버렸지만 말입니다. 덕분에 오리엔트 전공도 우리가 다시 또 2차 수익까지는 또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디젠스 같은 것도 보유하신 분들만 18% 수익을 안고 보유를 하게 되고, 뭐 15% 생긴 분들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오리엔트 전공도 우리가 보너스 전공 수익을 챙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리엔트 전공은 5,300원을 고집을 했습니다. 5,300원이면 지금 오리엔트 전공이 오늘 시가 7%대 있단 말이에요. 시가 7%대인데 5,350원이 이제 시가입니다. 여기 5,350원. 그래서 우리는 5,300원 그냥 기억하기 좋게 5,300원을 보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아침에 이렇게 5,300원을 살짝 넘어가지고 딱 올라갈 때까지는 좋았습니다. 다시 또 깨져버렸죠. 그럼 도망 나와서 기다리는 거죠.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디젠스가 끌고 가는 걸 보면서 디젠스를 따라서 오리엔트 바이오가 다시 디젠스를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리엔트 전공도 다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다시 또 진행이 되는 거죠. 얘는 이제 디젠스 때문에 살게 된 거죠. 지금 오리엔트 바이오도 디젠스 때문에 살게 된 거니까. 바람은 디젠스가 잡아줬고 우리가 디젠스를 먼저 끌고 가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도 좀 뒤늦게 들어갔지만은, 뒤늦게라고 뭐 표현하기는 그렇고 시가보다 아래 들어갔으니까 뭐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고 봐요. 굳이 꼬리를 잡을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20% 수익은 오리엔트 전공은 주었죠. 오늘 오리엔트 전공이 상가까지 갔지 않습니까? 29.9%. 그런 점은 당일 수익으로서는 뭐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이 정도 수익만 해도. 사람의 욕심은 끝이었거든요. 5,300은 6%대 아닙니까? 그죠? 30%까지 올라갔으니까 상당한 수익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익으로 보면 뭐 20 몇 프로 정도 수익은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오리엔트 전공은 더불어서 같이 잘 디자인사하고 잘 엮어서 얻은 수익이라 아주 오히려 오리엔트 전공의 수익이 더 야무딱지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디자인사의 자리를 뺏김으로 해서 오리엔트 바이오의 등을 얻고 덕을 본 케이스라고 봐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 정치 테마주에서 디자인스와 오리엔트 전공에서 그래도 수익률은 나쁘지 않으니까 사실 금요일날 시장이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나쁘지 않았다. 종목들을 잘 선택을 했고 잘 추적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이트레이딩으로 진행이 됐던 에코바이오는 조금 아쉬웠어요. 우리가 타점은 잘 잡고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2350원 타점을 잡고 진행을 되었는데 상한가에 안착이 되어 있다가 풀어져 버렸잖아요. 풀어진 걸 우리는 타점을 여기에서 잡고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킹이 돼주고 정확하게 4350원에 체킹이 돼주고 다시 상한가로 갑니다. 그런데 안착을 못 해줬죠. 이 점은 좀 아쉬웠어요. 수익률은 그래도 10% 정도 나왔습니다만은 하이트레이딩 목적은 상한가까지 붙이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아쉬웠지만은 당일 수익으로는 나쁘지가 않았다고 봐요. 에코바이오하고 만약 상한가를 들어갔다면 금요일날에 공략한 종목 디젠스와 그리고 에코바이오 또 오리엔트 중원도 상한가까지 타치를 해줬죠. 이렇게 세 종목 다 상한가를 타치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데 안착을 못 해준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종목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항시 우리가 어떤 원하는 트레이딩의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결과를 봐야 되거든요. 단 조심할 것은 우리가 하는 유동매매는 움직인다는 겁니다. 종목이 흐르는 유동적인 흐름에 따라서 우리 매매도 유동적으로 움직여줘야 된다는 고착화된 마인드를 가지지 말자는 것이 보통 우리가 하는 유동매매의 본질 뜻인데 하이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당시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익과 그 다음날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인데 사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상가를 에코바이오 가져왔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타치만 해주고 수익만 주고 상가를 안착 못한 것은 좀 아쉬웠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에코바이오 흐름을 보고 우리가 선택한 종목이 추종 매매로 선택한 종목이 그린 케미칼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간 돌파 매매 개념으로 7,400원에 들어갔죠. 7,400원 기준가로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이 자리였죠.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수익률은 한 10%밖에 안 줬어요. 즉 만약에 에코바이오가 상한가를 그대로 유지한 채 풀어지지를 않았다면 그린 케미칼의 어떤 조금 한 20% 정도까지는 수익은 줄 수 있는 구조가 됐을 거라고 봐요. 보는데 아쉽게도 에코바이오가 얘가 10% 정도 수익을 주고 있을 때 풀어져 버리죠. 그것으로서 그린 케미칼은 사실은 생명이 다한 거죠. 설령 에코바이오가 다시 상한가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추종하는 종목은 더 이상의 파워는 기대하기 조금 힘들죠. 그래서 그린 케미칼은 좀 아쉬웠지만은 그래 하더라도 사실 추종 매매하는 종목은 보너스 수익이라 보면 되거든요. 보너스 수익. 머리가 움직였을 때 보너스로 살짝 챙겨간 종목이라 그런 측면에서는 그린 케미칼은 오늘 소정의 임무는 담당했다고 봐요. 그래서 에코바이오도 큰 수익은 아니죠. 10% 좀 챙기고 그린 케미칼도 10% 좀 챙겼으니까 오늘 두 종목 추종 매매는 나름대로 잘 진행이 되었다고 봅니다. 트레이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동영상이든 아래에 보시면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멤버십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소대한 프로젝트 이 등급으로 신청을 하시면 매일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참여를 못하는 직장인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메신저나 이런 것으로 다시 진행을 가능합니다. 여기 아래 더보기란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창이 뜨니까 거기 오셔서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 여기 채팅창에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문의를 하셔도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전진것을 로봇에서 뭐 그래도 한번 승부를 띄웠는데 돌파매를 진행했는데 큰 수익은 안 줬죠. 한 6% 정도 수익으로 좀 마무리된 것 같고,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도 뭐 한 5% 정도 수익을 준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아쉬웠던 종목들은 전일에 보유하고 넘어온 상종목들이 좀 아쉬웠죠. 한국 첨단 소재 시가서 5% 출발해서 그냥 미끄러져 버린 것이 좀 아쉬웠고, 물론 5% 수익을 챙긴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아마 본절 정도로 마무리가 됐겠죠. 그리고 카이노스 매도도 시가 5% 출발해서 바로 미끄러져서 아마 뭐 5% 수익 챙긴 것보다 뭐 그냥 본절 부합을 낄 때는 본전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아마 상팀들은 마무리가 됐을 때는 상종목이 오늘 만약 수익을 조금 같이 더불어서 주었다면 상당히 큰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아쉬웠다고 봐요. 자, 이렇게 금요일날 매매를 이렇게 마치고 이제 보면 한 번씩 정리를 쭉 해보면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고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그 수익을 어떻게 창출을 시키는가, 그것을 저는 참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봅니다. 보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한 코스닥이 마이너스 2점 몇 프로 빠지는 그런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올린 수익이라 그런 점에서 좀 저는 의미를 두고 싶어요. 만약에 뭐 전체적으로 화랑세라면은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안 좋았던 시점에서 그래도 따북따북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은 챙겼다는 점에서는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저는 금요일날 매매를 전체적으로 그렇게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등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항상 강건한 마인드가 필요하고 또 영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간 민첩해야 되죠. 뭐 일반적인 스윙 종목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진입을 해서 가만히 보고 있고 그냥 뭐 가만히 끌고 오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매매는 파동의 폭을 따먹는 매매지 투자하는 매매는 아니다. 그래서 파동이 폭을 주면 그 폭을 취해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를 못한다면 가지를 못하고 미끄러진다면 빨리 도망을 나와야 되고 다시 눌림을 잡아주면 상승으로 갈 때 또 돌파를 해야 되고 자 그런 식으로 우리는 파도의 흐름을 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들고 있다든지 그냥 멍청하게 있으면 항시 먹을 것도 못 먹고 또 주는 것도 받아 먹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연말 뭐 며칠 남지 않지 않습니까? 시국도 어수선하고 정신도 좀 없죠. 그래서 급등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좀 정신을 조금 더 집중을 이번 연말은 조금 더 해야 될 겁니다. 아무래도 뭐 안팎으로 좀 어수선하니까 트레이딩 집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점을 잘 기억하시고 매매를 연말까지 차분하게 하시면 나쁘지 않은 결과는 그대로 유지를 할 겁니다. 자, 금요일날 무방에 참여하신 구독자분들도 다들 고생들 하셨고요. 그리고 섬 트레이딩 하신 분도 고생하셨고 유튜브 라이브 트레이딩 하신 분들도 다들 고생들 많았습니다. 하루하루 충실하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마인드로 임하면 적어도 싸대기 맞는 일은 없습니다. 자, 주말 충전들 잘 하시고 또 다음 주도 마무리를 잘 해보도록 합시다.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트레이딩 히스토리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